네, 안녕하세요. 기업용 협업 툴 WorkOS 스윗을 운영하고 있는 스윗 테크놀로지스의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오늘 그 속도나 내용을 약간 커스텀하기 위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얼마나 계신지 좀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네,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의 현장이죠. 모바일 오토 쪽이 99%, 그리고 1%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실리콘밸리에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브랜딩하고 또 세일즈와 마케팅을 중심으로 어떻게 고투마켓 하는지 관심 갖고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의 작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나눠가면서 같이 이 산업을 우리나라에서도 일궈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요즘에는 안 쓰이는 산업이 없죠.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서 이 단어가 처음 터미널러지 됐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이 의미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디지털 비즈니스라는 최종적인 고울을 위해서 이 직원의 경험,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에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로 넘어가는 그 전이적 과정을 설명할 때 쓰이던 표현이 바로 이 DT였습니다. 그리고 DT는 회사에서 두 가지 큰 기둥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강하게 잘하고 있는 IT와 서비스 매니지먼트, ITSM이 있고, 두 번째는 직원 생산성이라는 Employee Productivity라는 두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스윗이 포지션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저 Employee Productivity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위해서 이 직원 생산성에 있어서 DT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그 사일로를 더 이상 쪼갤 수 없게 최소 단위로 쪼개는 역할. 두 번째로는 각 기업과 그리고 각 팀들의 펑션에 맞게끔 그들의 워크플로우에 맞춰서 그 쪼갠 사일로들을 다시 스티치백 시키는 작업.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조직은 늘 성장을 하잖아요. 그 조직의 스트래티지에 맞게끔 어떤 리퀘어먼트를 충족시키는 툴들을 리얼라이닝을 시켜가는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직원 생산성에 있어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씬에서 말하는 DT라고 저희가 같이 컨텍스트를 두고 지금부터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툴링을 하다 보면요, 꼭 마주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니즈나 리퀘어먼트를 충족시켰던 소프트웨어가 조직의 성장에 따라,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더 이상을 쓰일 수 없는 제품이 될 때가 되게 많죠. 저희는 그것을 레거시라고 부릅니다. 이 레거시를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4R이라고 하는 이 문제들로 이 해결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앱들로 기존에 쓰던 소프트웨어를 리플레이스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바이러먼트를 제공하는 데브옵스와 같은 그런 제품을 리빌드하는 거죠. 재구축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ITSM의 자동화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서비스나와 같은 서비스로 리플랫포마이징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던 워크플로우 소프트웨어들의 일부를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지 AWS라든지 애저와 같은 플랫폼으로 리호스팅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소프트웨어들이 화석과 같이 굳어서 더 이상 버리기도 어렵고 안 쓸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현대화하는지는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 모든 문제들이 ITSM에 집중되었을 뿐 직원 생산성에는 해결점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저희 스윗이 창업을 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ITSM과 달리 직원 생산성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문제점은 너무나 많은 툴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또 다른 협업 툴이야? 라는 이야기였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협업 툴이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협업 툴은 곧 채팅 툴,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협업 툴에 대한 카테고리 디자인에 대한 의미를 그런 서비스를 많이 출시하고 사용해 왔던 나라들에 비해서, 특히 미국에 비해서 이해도와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기업들이 수십 개에서 큰 기업들은 수백 개까지의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 쓰거나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모두가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리모트나 하이브리드와 같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더욱
그들을 같은 정보로 묶어내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WorkOS라는 좀 특별한, 그리고 처음 들어보실 만한 생소한 표현으로 이 WorkOS와 같이 직원 생산성을 위한 에센셜한 니즈를 하나로 묶어낸 그런 새로운 카테고리가 필요하다 하며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고 그렇게 지금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에센셜의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앱들의 대장 앱을 만들어주자는 프론트엔드 허브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펑션이 있지만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툴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같이 쓸 수도 있고, 직원들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나의 앱만 쓰면 모든 그런 그 싱크로나이제이션의 이슈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허브의 역할을 제공하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 생산성이니만큼 어떻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게 도울 것이냐, 이 이슈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직원 생산성이라는 말은 아웃풋과 인풋, 즉 우리가 프로젝트나 태스크와 같이 굉장히 정량적인 데이터 중심의 그런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게이지먼트라든지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 인풋 팩터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적인 데이터들까지 측정을 했을 때 비로소 컴프레hensive한, 보다 더 정확한 그런 직원 생산성이 측정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투명함에 비추어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면 어떤 디펜던시가 있는 그런 다른 부서나 펑션들과 협업을 할 때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를 WorkOS 에센셜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했고요. 이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 출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는 저희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배우고 난 이후에 브랜딩을 한 페이지입니다. 리브랜딩이 아니고요. 첫 번째 브랜딩인데요. 저희 서비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S for the future of work. 일의 미래를 위한 OS다. 그런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죠. 구체적인 컨텍스트에서 어떤 일의 미래의 work OS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Purpose built for functionality, interoperability, and scalability.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일의 미래를 위한 work OS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미국이라는 환경에서, 그것도 협업 툴이라는 굉장히 포화된 시장에서 어떻게 저희 자신을 디퍼런시에이트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리고 전이가 되고, 또 저희 팀 내에서는 빠른 성장을 일구어내는 그런 브랜딩과 마케팅과 세일즈가 되었는지를 한번 집중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딱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했다고 저희의 해결 문제를 좁혀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보와 데이터의 사일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 앱 저 앱에 흩어져 있고 저 부서 이 부서에 흩어져 있어서 다른 부서와 협업할 때 컨텍스트가 끊어진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니 비효율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여러 툴들 간에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싱크로나이제이션 이슈가 브레이킹 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걸 해결하겠다고 너무나 많은 소프트웨어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모두 다 싱글 펑션으로 자기만의 해결점을 갖고 창업을 하지만 기존에 창업했고 기존의 고객들이 이미 쓰고 있는 기간계 소프트웨어들과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한 oneness, togetherness,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저희는 갖고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솔루션은 이 functionality라는 건데요. 기능성이라고 하면 보통 쉽게 이야기를 기능이 너무 많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능은 오히려 기능을 줄인 기능성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서를 다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각각의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기능이 제각각 다르겠죠. 하지만 그들이 부서 내 협업뿐만 아니라 부서 간의 협업을 할 때 꼭 필요한 부서 중립적인, 즉 모든 부서가 필요로 하는 콜라보레이션의 에센셜 펑션으로 저희의 스코핑을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챗과 태스크라는
거의 모든 팀의 워크플로우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들 두 가지를 제공했는데요. 이 두 가지 기능은 태스크라는 아웃풋을 그 태스크를 시작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얼마나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소비했는지로 나누었을 때 그 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혹은 낮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생산성을 재정의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매트릭스를 갖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받아들이고 그 기업이 이 제품을 도입하기 전후의 생산성의 증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펑션이 크로스 카테고리로 원 데이터 모델로 제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멀티 펑션 제품을 만들 때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시장의 머추러티입니다. 지금 두 가지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Collaborative Work Management가 바로 Project Work Management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록색 박스로 되어 있는 Workstream Collaboration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슬랙과 같은 챗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펑션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죠. 즉 머추러티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입 사이클을 갓 넘었기 때문에 시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흰색과 하늘색으로 동그라미가 칠해져 있다는 것은 가트너의 그 정보에 의하면 0년에서 4년, 5년 사이에 전 세계 95% 기업들이 에센셜한 펑션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표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짧은 기간 안에 시장이 거대해진다는 거죠. 니즈는 크지만 제대로 된 플레이어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입 사이클을 넘었기 때문에 그냥 유행으로 지나고 무너지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매출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펀더멘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 해결 방식은 interoperability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번역을 해보면 상호 운영성이라고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희와 같은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워크 매니지먼트 펑션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기존의 기업들이 이미 도입해서 디폴트로 쓰고 있는 툴들이 있겠죠. 중견 대기업들은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를 씁니다. 작은 기업들, 스타트업 전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죠. 이 두 가지 툴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쓰고 계신 제품일 겁니다. 즉 그 툴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그들이 제공하는 이메일, 파일 드라이브,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스, 컨퍼런스 콜, 캘린더 이런 것들을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챗과 태스크와 같은 펑션과 어떻게 한 제품인 것처럼 인터랙션을 만들어낼 것인지, 외부 파트너나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버튼 한 번 클릭이나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어떻게 트래킹이 가능한 태스크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팀 내 협업이 필요한 채널에 그 모든 태스크의 데이터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너무나 좋겠죠. 예. 이것이 가능한 전 세계 유일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부분에서 먼저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프론트엔드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메일을 그렇게 만들어 봤다가, 드라이브를 그렇게 만들어 봤다가, 다큐멘테이션을 그렇게 만들어 봤다가 수없이 많이 실패하고 브랜딩을 G 스윗으로 바꿨다가 구글 앱스로 바꿨다가 또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바꿨다가 하면서 결국에는 파트너를 찾고 저희와 그런 전략적인 제휴를 맺게 되었죠. 이 방정식 위의 것을 먼저 보시면 5개 앱을 어떤 걸 쓰시든 나머지 2개 앱을 데리고 오면 또 다른 협업 툴이야? 결국은 5 더하기 1 더하기 1은 7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밑에 방정식을 보시면요, 챗과 태스크를 하나로 묶은 스윗을 결합하면 5 더하기 1은 6이 되는 게 아니라 1이 되게 하는 거죠. 즉 직원들이 오늘 부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 제 메시지 확인하셨어요? 어떤 앱에서요? 7개 앱 중에 어떤 앱인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채팅 앱이라면 어떤 워크스페이스에서요? 어떤 채널에서요? 왜냐하면 워크스페이스가 여러 개 있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군가 여러분들을 멘션해도 여러분이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 지금 들어가 있다면 다른 워크스페이스에서 누가 나를 멘션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툴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는 프론트엔드 허브이자 인터퍼빌러리라는 가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도 6개 구글 워크스페이스 앱들과 연동이 된 세계 유일한 서비스로 구글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이 되면서 또 많은 마케팅 비용을 아끼면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희의 솔루션은요, 저희 협업 툴의 정확한 영어 카테고리 표현이 팀 콜라보레이션이잖아요. 그 말은 팀을 위해 만들어진 협업 툴이란 뜻입니다. 즉 소규모 단일 팀을 위해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를 툴이 없다고 기업들이 팀 오브 팀즈로 잘게 부서를 쪼갠다고 해서 그것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쓰기에는 스케일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견 대기업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빨리 성장하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의 워크스페이스와 다양한 워크 네트워크가 기업 내에 생기게 되죠. 프라이빗하게 일해야 될 때도 있고요, 퍼블릭하게 일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버티컬하게 우리 부서끼리만 일해야 될 때가 있고요, 호리존탈하게 태스크포스 중심으로 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툴의 아키텍처 그 자체가 플렉서블해서 기업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독특하게 uniquely architected 되어 있는 그런 스케일러빌리티를 중견 대기업 시장을 타겟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하나의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부서 중립적인 기능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부서도 원하지 않는 만능 제품은 결국 nothing 제품인 것과 다르지 않냐? 싱글 펑션만 뚫어내는 제품을 어떻게 기능성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저희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프로덕트가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프로덕트는 가볍게 부서 중립적인 기능으로 에센셜 펑션에 저희가 집중을 하되 각 부서별, 산업별 커스터마이제이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플랫폼 환경을 통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액티브, 인액티브 상태로 전환 가능한 플러그인, 플러거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프로벌이라든지 OKR, 또 탑다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애자일 이런 것들은 협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 누구는 필요로 하지만 누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 기능들입니다. 같은 기업이랄지라도 어떤 부서는 필요로 하지만 또 다른 부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기능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넓은 시장을 타겟하고 우리가 마켓 익스펜션을 하다 보면 누구도 쓰고 싶어 하지 않는 복잡한 인터페이스의 제품이 돼서 결국에는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초기에는 사랑을 받았지만 고객의 피드백을 받는다고 계속 제품을 업데이트했어요. 빠르게 쉬핑하면서. 하지만 시장에서의 어답션 레이트는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런 제품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았죠.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과 그리고 프로덕트 이 두 가지의 전략을 통해서 시장을 이니셜 타겟 시장부터 그 다음 익스펜션 시장까지를 전략화시키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서비스의 전략을 한 페이지로 포뮬라로 만들어 봤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요. 첫 번째 A는요, Collaboration Essentials in one single product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미 쓰고 있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제품들과 연동 가능한 인터퍼빌리티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플러거블 애플리케이션을 플랫폼에 제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타겟하고자 하는 큰 비전에 맞추어서 제품이 플렉서블하게 고투마켓 전략을 바꿀 때에도 프로덕트 스트래터지가 얼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프로덕트 팀은 너무 플렉서블하지 않고 영업이나 마케팅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다가 이거 안 먹히네, 데이터가 안 나와, 빨리 선회해야 되겠어. 하지만 제품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매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프로덕트 안에 레거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실리콘밸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IT 기업들의 탑 탤런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전 세계 홈랜드로 퍼지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탑 인플루언서들이 모인 이 베이 에리아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출시할 때
시장 검증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실리콘밸리의 장점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서비스를 외산 제품들을 여러 개 써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가서 베이에리아에서 고객과 잠재 고객들을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실제 어떤 산업에서는 똑같은 제품의 똑같은 기능을 얼마나 다르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유스 케이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유스 케이스들에서 이미 선전하고 있는 네트워크 이펙트를 갖고 있는 퍼스트 무버 제품들을 라스트 무버 제품들이 비즈니스 퍼포먼스나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어떻게 윈백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수십 년간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의 히스토리가 살아있는 그 고장이 굉장히 작지만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IT부터 제조업부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부터 푸드 앤 베버리지부터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이 기능을 어떻게 쓰고 그래서 어떤 제품을 더 도입하고 그리고 어떤 제품은 도태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두 번째 충격은 대부분의 한국 스타트업들이 꼭 갖고 있어야 하는 고토마켓의 에센셜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관련된 미션과 문화의 레거시도 저희 안에서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션입니다. 진짜 그 회사의 미션이 무엇인지, 미션만 들으면은 그 미션에 직원들이 심장을 뛰는지, 감동을 받는지, 고객사들이 팬이 될 수 있는지, 정말 그 회사만의 미션이 아닌 소셜 임팩트를 고려하고 컬처럴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려하고 인더스트리 에코시스템을 고려한 미션이 그 회사의 코파운더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개인 커리어 골과 얼만큼 얼라인되어 있는지 그 미션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프로덕트 비전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런 제품을 만들 거예요 라는 이야기는 사실 모든 스타트업이 하죠. 저희도 그랬습니다. 외워서 앵무새처럼 많이 막 피치할 때 쓰기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프로덕트가 어떻게 위에서 언급했던 그 미션을 인코퍼레이트 시킬 수 있고 임플리먼트 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마케팅 팀에서 아무리 떠들면서 우리의 미션은 이거예요 라고 직원들을 설득하고 암기시키고 세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고 기획하고 있고 마케팅하고 있고 팔고 있는 이 제품이 그 가치를 구현해내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누구도 진정성 있는 브랜딩은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우리의 미션을 제품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야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런 그 제품을 만들고 팔 수 있는 모든 탤런트들이 올바로 모여야 하겠고 모인 동안 올바로 일해야 되겠죠. 그 분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액셔너블하고 리피터블한 움직이는 컬처가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컬처는 무엇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답변은 주고받을 수 있지만 정말 인턴이 이 회사 오자마자 온보딩을 하자마자 내가 이 회사 직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의사결정할 거야 라고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repeatable, actionable한 culture through action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토마켓의 핵심에서 또 중요한 컨텍스트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저희가 도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급히 이 내용을 넣어드리고자 제가 디자인에 초반을 해서 디자인이 완전 엉망입니다. 그런데 컨텐츠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양해해 주세요. 우리 디자인팀 훨씬 잘합니다, 이것보다. 저희의 미션은요, Rehumanize Work입니다. 일을 재인간화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이 미션만 들으면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끼리도 이게 뭐죠? 뭐 이래요. 여기 앞에 저희 안나가 와 있지만 저희 브랜딩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모셨죠. 그래서 오자마자 저희 직원분들에게 회사의 미션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세요? 질문을 쫙 돌아다니면서 조씨가 말하는 수준만큼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버전의 미션이 아직은 그 원하는 수준의 레벨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오자마자 한 달 안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식화하고 세미나를 열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우리가 이 미션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오프 컬처된 부분들을 정말 강하게 love and respect를 갖고 reinforce 하면서 지금은 저희의 미션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즐길 수 있었어요. 이 미션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직장 내 흩어진 닷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닷을 다 연결할 수 없겠죠. 이머징 텍 스타트업인 만큼 저희가 연결하고자 하는 것은 Essential Human Elements입니다. 저희는 3W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 workforce입니다. 두 번째는 workflow, 마지막 세 번째는 work context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직장 내 디휴머나이즈 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저희가 제거할 수 있고 일의 본성을 되찾고 모두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었거든요. 그러면 이 미션을 어떻게 프로덕트에 임플리멘테이션 했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좀 텍스트는 복잡해 보이지만 파란색과 초록색과 노란색이 어떻게 보이는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고민했어요. 우리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 시장을 보고 저의 고객사를 봤을 때 저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결국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셋은 너무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이 중에 어느 하나만 혁신해서는 어느 무엇도 혁신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청사진을 제공하면 저희를 거절했던 많은 투자자분들은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현실을 모를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제품들 다 만들고 이 제품들로 어떻게 워크플레이스의 닷들을 다 커넥션 시켜? 사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프로덕트를 다 만들었고 고객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It sounds too good to be true. 그런데 제품으로 보여주면 어답션이 되는 거죠. 즉 이 세 가지의 가치는 한 번에 바뀔 때 비로소 cultural transformation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DT의 핵심이라는 거죠. 툴만 팔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롱텀 파트너가 되는 거죠. 저희의 고객사들과. 가운데 있는 녹색을 봐주세요. Work Management 펑션이 조직의 중심을 차지하고 전사를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코디네이션하고 있습니다. 그 파란색을 한번 봐주세요. Strategy, HR, IT, Operations, Sales, Marketing, Creatives, Product 모든 다른 펑션들이 around the org 감싸고 있고 흩어져 있던 대화들을 vertical하게 혹은 horizontal하게 스트림라인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노란색을 봐주세요. 저희가 제공하지 않지만 기업들이 디폴트로 필요로 하는 모든 펑션들을 핵심적인 기능을 우선적으로 인터랙션을 통해서 끊어져 있던 워크 컨텍스트를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워크포스, 사람을 중심으로 워크 컨텍스트를 통해서 일의 투명함을 만들어내는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워크플로우는 부서별 커스텀이 자동으로 되겠죠. 일을 인간한다는 말을 조금만 더 집중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의 본성을 되찾는다는 건데요.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싱글 펑션 버추얼 툴들이 실제 시장에 나온 게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인간들은 어떻게 협업을 했을까요? 2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고를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영어로 할게요. Conversation seamlessly always happens before, during, and after managing tasks for shared goals. 동일한 미션을 갖고 shared 돼 있는 고를,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사람들이 협업을 할 땐요. 매니징 태스크 전에도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컨버세이션 해야 되겠죠. 중간에도 트래킹을 해야 되니까 대화를 해야 되겠죠. 피드백도 주고받아야 되니까요. 업무를 다 완료한 이후에도 스코어링 해야 되겠죠. 레코니션 해야 되겠죠. 즉 매니징 태스크와 컨버세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분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협업하는 오리지널 휴먼 인터페이스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오리지널 방식이지만 레디컬하게 이뤄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깨어있는 시간의 60% 이상을 직장에서 생활하고 계시죠. 또 이곳에는 스타트업에 계신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쩌면은 파운더 분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90%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모던 프로페셔널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시간을 소비하는
가장 큰 비중의 소셜 인터랙션이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직장에서 디휴머나이즈 당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퍼스널 미닝, 퍼스널 골, 퍼스널 펀 팩터들이 회사의 비전과 어떻게 얼라인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감과 그 여러분의 커리어 디벨롭먼트가 결정된다는 거죠. 어제 저에게 너무 큰 슬픈 소식이 있었는데요. BTS 팬으로서 BTS가 잠정적인 해체, 잠정적인 활동 중단을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팀 전체의 shared accomplishment와 내 개인의 퍼스널 해피니스가 같이 가질 못했다. 이 팀의 아이덴티티를 과거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앞으로 가야 할 디렉션을 잃어버렸고 내가 너무나 스윗의 표현으로 말하면 디휴머나이즈드에 있어서 나의 퍼스널 골과 퍼스널 해피니스가 팀과 회사의 해피니스와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협업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이 가치는 언제든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렇게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동일한 목표에 얼라인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 독특한 드라이빙 포스를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가장 먼저 채용했던 6분의 직원분이 Jewish American, Korean American, European American, Native American, Russian American, African American, 진짜 6명이었어요. 그리고 저 완전 토종 한국인. 7명이 일을 하는데요, 엄마 아빠들의 언어가 달라요. 자기 배경이 달라요. 종교가 달라요. 쉬는 시간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타임존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동일 문화, 동일 언어, 단일 시간대, 그렇죠? 다이버시티를,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품기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스타트업 환경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문화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한국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들은요,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의 피와 땀이 묻어나는 하나의 화석이잖아요. 여러분 제품 안에 해외의 가치들이, 다양성들이 포용될 수 없는 그런 제품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잘된 것이랄지라도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시장에 이것을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스윗네스라는 저희만의 문화는 스태틱 데피니션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의하기가. 그러나 외관상 충돌하고 모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반된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잡아내는 것이 저희 스윗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볼딕한 부분을 간단하게 보면 accountability and autonomy,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책임감을 강조하는 분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intelligence and humility, 지적 호기심도 있지만 겸손한 사람 찾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diligence and collaborativeness, 협업은 안 하고 혼자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역시 어렵겠죠. curiosity, tenacity, 호기심은 많고 비즈니스 포커스를 잃지만 자기 포커스를 갖고 테나시티를 갖고 그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들과 이 협업은 또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transparency and thoughtfulness, 무조건 공개하는 게 다 좋다고 누군가에게 안 좋은 피드백을 공개적으로 해서도 안 되겠죠. creativity, focus, problem loving, solution oriented, unlearning, relearning, oneness, togetherness, 마지막으로 diversity and inclusion. 우리가 만약에 디모그래픽한 다이버시티를 통해서 동일한 어떤 레이쇼로 뭐 제너레이션 아니면 뭐 젠더 아니면 레이스,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을 동일 비율로 뽑았다고 가정해 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executive decision making에 그들의 의견을 인클루전 시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회사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다이버시티는 외관상 인클루전과 부딪혀 보일 수 있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찾는 것이 저는 글로벌에 맞는 그런 문화이자 그 문화에서 만들어진 프로덕트만이 결국 글로벌로 간다고 진심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화에 맞게끔 사람들을 채용할 때
저희만의 cultural design process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founding virtue. 여기 저희 코파운더 제이도 앉아 있는데요. 코파운더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더욱더 잘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의 단점을 보완해 주기를 원해서 채용했던 사람들은 초기의 성장을 빠르게 만드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정답일 뿐, 그리고 지금까지만 먹힌 것일 뿐, 여러분들에게 이게 맞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Cultural Talent Fit Specification을 정확하게 내보내서 Employer Branding을 하고 그들의 expectation을 매니지먼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보딩할 때에는 저희가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밸류들을 액셔너블하고 리피터블하게 제공하고 결국 그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샘플 그런 유스 케이스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컬처를 코디파잉 시킵니다. 즉 여러분의 컬처를 넘버 1,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넘버 2,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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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저는 그 회사의 문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을 잘 하는 분들은 같이 셀러브레이션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리스킬링 시키고 업스킬링 시킬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들과 함께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웃사이드 퍼스펙티브를 끌어안아야 하는 새로운 버추가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시점이 오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1.0 버전에 코디파이 되어 있던 컬처는 여러분의 조직을 스케일할 때 동력이 되긴 어렵습니다. 스윗네스 2.0으로 올라타는 상황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 공개 가능한 8가지 코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물론 지금은 이 코드를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쭉 스테이트먼트만 제공해 드릴 수 있지만 저희 회사 안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수와 실패를 했는지를 온보딩 교육 때 제공을 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1번은 rehumanize work from the inside out. 우리부터 안에서 우리의 미션을 이루자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내부에서 dehumanize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we care about the people we are working with. 함께 일하는 동료를 care하고 we optimize for the shared goals rather than for ourselves. 우리 자신 개인의 골과 shared goals가 충돌할 때는 shared goals를 우선하자라는 거고요. We encourage bad news and focus on issues, not people.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이슈 자체에 집중할 뿐 사람엔 집중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We work for customers to make their missions come true. 고객들의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일을 하고 We take leadership from everywhere. 이건 내일 아니야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We take this job as an opportunity to the best work of my life.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가 최고의 연봉을 받았을 때는 아닐지라도 최고의 복지로 내가 행복했던 적은 아닐지라도 물론 그렇게 되길 원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스윗에서 일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했고 라이프 미닝을 찾을 수 있었어. 이렇게 가장 먼저 오래 기억에 남는 회사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의 컬처럴 코드입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프랙티컬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런 미션을 임플리멘테이션한 프로덕트 비전과 그리고 그들을 모아낼 수 있는 컬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준비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채용하고 전략을 실행하고 그것을 옵티마이제이션하는 일이 남았겠죠. 지금 세일즈하고 마케팅 순서로 제공할 텐데요. 세일즈에선 누구를 어떤 순서로 뽑아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사이드 세일즈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뽑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을 창출해냅니다. 그러면은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콜들이 많아지면 이젠 딜 클로징을 집중할 수 있는 펑션이 필요하겠죠. 어카운트 executive가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업이 아직은 이 두 개 펑션을 분리하기에는 리소스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판단하거나 too early라고 생각할 때에는 SDR, Sales Development Representative의 채용을 통해서 위 두 가지 Lead Generation과 Deal Closing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고객이 만들어진 이후에 특정 테리토리부터 어카운트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이런 분들을 채용하고 나중에야 비로소 VP of Sales나 CRO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 이런 순서가 되어야 하냐면요.
세일즈 펑션은 굉장히 서브컬처가 강합니다. 그들은 커미션 드리븐하게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이고 매출 중심으로 성장하는 곳에서만 커미션을 통한 온 타겟 어닝, OTE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OTE의 계산은 산업마다 아주 정해져 있는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 회사가 얼마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회사 가면 얼마 받겠네?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이스 샐러리로 얼마를 받고 내게 주어진 쿼타를 내가 100% 달성했을 때 그 쿼타에 맞는 커미션을 100% 받았다고 가정했을 시 베이스 샐러리의 200%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받아들여지고 있는 프랙티스가 있거든요. 즉 우리가 지금 세일즈를 빨리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만큼의 온타겟 러닝을 개런티할 수 없는 적은 수준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A 분들이 우리 회사에 오시려고 할까요? 안 오겠죠. 그분들은 베이스 샐러리만 높이고 커미션을 낮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자기 딜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어찌 보면 줄어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로 채용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마케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저희는 두 개의 날개가 밸런스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덕트예요. IT 회사고 프로덕트 led growth 하는 회사이니만큼 프로덕트 그 자체가 메시징이 돼야 되고 브랜딩이 돼야 되고 PR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thought leadership입니다. 우리가 왜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유, 유닉 셀링 포인트를 설명하고 우리의 필라소피를 설명하고 우리의 미션을 설명하고 우리의 버추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corporate credibility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이후에 이제 growth, PR, communications, branding, marketing, design, media 이런 팀들의 펑션을 운영하면서 이제 이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루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채널들인데요. 한국의 상황과 글로벌라이제이션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어답션에 있어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마케팅 채널은 리뷰 사이트들입니다. 이 리뷰에서 실제 검증된 유저가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가 실제 마케팅을 얼만큼 잘하는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먹힌다는 겁니다. 즉 너무나 똑똑해졌다는 거죠. 제품도 많아졌고요. 우리 기업에 정말 필요로 하는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마케팅 채널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경쟁사 언급을 절대 하지 말라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달 전에 구글 I/O에서 순다가 직접 발표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대놓고 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역도. 하물며 스윗과 같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초기 기업들이 think different 이런 식으로 우리 제품을 만약에 스티브 잡스처럼 브랜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지금 굉장히 웃으셨는데요, 저희 팀원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 검증된 과거의 것들을 저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채용과 채널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시작되면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것은 오토메이션입니다. 모든 리소스는 크리에이티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AI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인테그레이션 시키고 오토메이션 시켜야 되겠죠. 언제 얼만큼 어떤 횟수와 빈도로 누가 언제 어떤 툴을 통해서 한다. 이것이 케이던스를 만든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툴링을 여러분이 갖추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툴들을 따로 데이터 관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안 되겠죠. 원 싱글 대시보드를 통해서 여러 툴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트래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 순간 바뀌고 매번 타겟이 바뀌는 만큼 그 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어야겠죠. 실제 지금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은 저희가 제품을 어떻게 알릴 건지 마케팅 채널에서, 그 다음 프로스펙트를 어떻게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제너레이션 리드, 얼마큼 저희 잠재 고객을 만든 다음에 그들의 템퍼러처에 따라서 뜨거운 고객인지 차가운 고객인지를 결정하고 그들을 그냥 유료가 아닌 무료의 데일리 액티브 유저로 컨버전 시키는 전략들,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이 있다면 어떻게 유시지를 드라이빙 시킬 것인지, 마지막으로 잘 쓰고 있는 고객이라면 유료로 컨버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창업 초기에 그렸던 저희 회사의 1.0 버전의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어떤 툴을 쓰는지, 어떤 팀이 그것을 담당하는지를 이렇게 프로세스 맵으로 매핑을 해 보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팀들이 중간에 오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어디고 누구와 누구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태스크 디펜던시가 명확해지겠죠. 고투마켓 전략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게 됩니다. 세 가지 고투마켓 전략을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고투마켓은 여러분 여기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자사의 회사에 적용 가능한 고투마켓 전략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컨슈머 비즈니스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컨슈머 비즈니스는 원치를 원하지만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는 needs와 requirements driven 합니다. 그리고 컨슈머에서는 애자일하게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이 맞죠. 그래야 주변의 고객들, 초기 인플루언서들 그들에게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그들이 더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프로덕트와 마켓의 피팅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requirement가 정해져 있다면 uncertain한 니즈를 찾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불필요한 스프린트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이 됩니다. 애자일이 애자일하지 않아진다는 거죠. 애자일화와 획일적인 애자일 메소달러지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최소한 미니멈 셀러블 프로덕트가 시큐리티까지 고안되어야 합니다. 제품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탁월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보안을 통과 못하면 도입이 안 되는 제품이 되겠죠. 마지막 그랜드 오프닝을 통한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다면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겟하는 시장만 저희 제품으로 다가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이들 클라이언트 프로파일이 있기 때문에 버티컬한 마케팅에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호리존털 플레이를 해야지 그랜드 오프닝이 됐다가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고객을 놓치는 꼴이 되고 말겠죠. 마지막으로 early adopters가 아닌 아까 ICP를 타겟해야 되는데 이 ICP에서는 또 클라이언트가 페르소나가 여러 종류로 나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디지털 메이커는 보통 회장님들, 중견 대기업의 사장님들이죠. 하지만 실제 유저들과 의사결정을 도입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이 B2C와 가장 커다란 부분이라서 지금 보고 계신 부분에서만도 얼마큼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글로벌라이징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많은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first mover로 emerging tech solution을 갖고 시장을 창출하고 시장을 설득해야 하는 사람인지 그런 product service인지 아니면은 last mover이기 때문에 sales qualified lead를 만들고 marketing qualified lead를 만들어서 기존 경쟁 우위를 차지해서 윈백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last mover라면은 기존 카테고리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겠죠. 하지만 기능을 증가시키고 시장을 익스펜션 시킬수록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종속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는 언젠가부터 크로스 카테고리로 넘어갈 텐데 리번들링할 펑션의 머추어티를 계산을 해야 하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펩시콕 스타일로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까듯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까듯이 우리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대놓고 초기에는 막 슬랙트렐로 까는 거 괜찮을까 이랬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되게 재밌게 로버트를 만들었어요. 스위트론이라고 로버트에서 눈에서 막 광선이 나와서 저희 경쟁사 로고를 막 박살내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thought leadership을 중심으로 쭉쭉쭉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는 뭘 해도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스타트업은 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계속 지금 어두운 버전에 되게 행복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그 더 어두운 버전도 있습니다. 네. Anyway,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 어느 한쪽만 하셔도 안 됩니다. thought leadership 멋부려서도 안 되고요. 멋을 안 부려도 안 됩니다. 펩시콕 안 해야만 안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한 장 장표에 이렇게 뭉쳐놔 봤어요. 방금 정리했던 이 세 가지 장표에 있던 것들을 적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취사 선택할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엔가 그레이더블하게 들어있다. 이 두 개의 다이내믹스 안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스윗은 얼마큼 잘하고 있느냐?
지금부터는 저희 자랑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요. 1분 동안, 30초 동안 제가 한번 진행해 볼게요. 미국에서 가장 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G2에서 저희는 작년과 올해 89개 그리고 108개의 워크 매니지먼트 툴에서 1등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는 박수가 나오긴 합니다. 네, 이런 점수를 받아서 수십조 원 되는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6가지 모든 영역에서 저희가 다 압도적으로 1등을 했고요. 그 다음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스타트업 커뮤니티입니다. 이런 넥스라이즈가 아시아에서 가장 크죠.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스타트업 그라인드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미국 기업으로, 한국계 미국 기업으로 전 세계 1등을 하고 4,000개 기업에서 저희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글 CEO, 마이크로소프트 CEO, 아사나 CEO, 세일스포스 CEO, 조호 CEO, 지라, 엘레션 CEO들이 피처되는 15년 된 그런 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잡지에서 저희는 탑4 리모트 워크 텍 솔루션으로 선정이 되고 슬랙, 아사나, 먼데이닷컴을 이기고 1등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구글의 공식 파트너로 그리고 줌,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글로벌 빅텍 자이언트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 딸들과 아들에게 아빠는 왜 구글 엔지니어 안 해? 왜 맨날 우리 여름방학 때 안 놀러 가고 왜 맨날 한국 가서 일해? 왜 맨날 밤에 들어와? 왜 세터데이 데디야? 그냥 엔지니어로 일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구글 CEO, CTO와 보드 멤버에게 초대를 받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다음에 사진 찍고 보여줬습니다. They work for Google and we work with Google. 그랬더니 저희 딸들이 저희 회사 로고가 박힌 모자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가서 막 싸우더라고요.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의 글로벌 가장 큰 리셀러인 사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서 미국의 수천 개의 고객들에게 저희 서비스를 리셀링하는 그런 파트너십을 저희가 체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 마지막입니다. 이런 Rehumanize Work이라는 저희의 미션과 가치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sweet.io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제품 쓰시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고 또 미팅 이후에 세션 이후에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